그러면 화면을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올라서 짙은 초록색이고 수위도 조금 더 오르고 있는데 나머지 알트들도 이제 한 3%대로 지금 오르고 있네요. 비트코인도 한 2.9, 3% 정도 가까이. 그래서 지금 일단 방향성은 좋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뭐 지금 당장 이제 또 10월달 되고 하니까 뭐 당장 업토보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세 가지 그 이유, 그렇게 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일단 비트코인 흐름부터 보고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트코인 1시간봉부터 볼게요. 사상 최고가가 여기죠. 126K. 126K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때가 이제 대청산 이벤트가 나면서 102K까지 떨어졌었던 그 시기입니다. 102K까지 떨어졌었던 그 시기. 그러다가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103.4K까지였나요? 정확하게 103.5K까지였네요. 103.5K까지 찍고 약간 살짝 올라갔다가 오늘 간밤부터 해가지고 요 하락 추세를 요 1차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좀 빠지면서 요 1차 단기 하락 추세 돌파 후 현재 리테스트 중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걸 쓸 때만 해도 막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제가 키기 한 15분 전인가부터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하더니만 현재는 110K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으면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더 낙폭을 키우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또 만들었거든요. 1차 이 하락 추세는 돌파했지만 일단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이 하락 추세는 돌파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는 115K까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일단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현재 110K니까 조금 더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봉 차트로 좀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막 지금 금요일이었나요? 또 막 무섭게 떨어지면서 이때도 진짜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서도 금요일날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보고서 뭔가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지난 4월 달에 막 그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가는 이제 지금 시장은 숏을 쳐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메시지가 그 시기에 딱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남 탓하는 그런 이제 뭐 코인 99%는 다 사기꾼이다라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가 4월 달에 딱 막 이제 거의 하락의 절정에 이르렀을 그 시기에 나왔던 얘기가 제가 딱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쇼 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메시지를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난 금요일에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남 탓하는 이제 유튜버들 약간 좀 그런 탓하는 이야기랑 또 코인 이제 다 쓸데없다. 90% 이상 코인 다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가 이제 요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 캡처를 했던 것을 요날 보여드리면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심리상 그 바닥 어느 부분가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그 심리가 정말 이 인간지표라고 하죠. 인간지표. 상당히 정확하다. 멤버십 그 텔방에 계신 분들은,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심리를 진짜 한번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 볼 것도 없고 그냥 소통방에 있는 대화만 본다 하더라도 막 하락할 때 그런 얘기들, 물론 이제 하락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더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지표로 보자. 하나의 인간 지표.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소통방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고 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하나의 지표로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현재 200일선을 깨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간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200일선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침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200일선을 넘어선 것이냐 아니냐 이 지지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하방선이니까 제가 요 109.5K를 하방으로 뚫게 되면은 이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결국엔 하방선을 깨고 지금 103K까지 하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하방선을 회복을 하느냐, 그 여부가 오늘의 체크 포인트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썼을 때만 해도 뭐 107K, 108K를 보이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지금 현재는 올라서긴 했지만 과연 여기서 뭐 아직 이제 버거타임 때가 진짜 움직임이니까 그때 그 이상으로 또 더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일단은 오늘은 109.5K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요것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저는 그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우리가 바라는 찐 상승장으로 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찐 상승장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김프, 또 미 증시, 알트 시즌 인덱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왜 필요로 하느냐? 찐 상승장으로 가는 데까지는 일단 첫 번째 김프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7% 김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김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이 뭐 바로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높은 거의 8% 가까운 여기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차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103K까지 떨어졌던 그 시기 때, 그러면서 그때보다도 살짝 또 올라왔어요, 이 김프가. 그래서 현재는 김프가 6%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6%대 김프를. 그래서 7%까지 갔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니까는 6% 후반에서 6%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김프가 좀 높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기까지 지금 김프가 왔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난 그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김프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시 김프가 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딱히 이때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 게, 이때는 그냥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때랑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김프가 이렇게 높긴 했으면 다시 김프가 낮아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7%, 8% 가까이 김프가 올라왔는데, 여기도 이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김프가 높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가기보다는 이런 시간을 좀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김프가 현재 좀 높잖아요. 김프가 빠지는 그 과정은 뭐냐면,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김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내는 이제 김프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그 김프를 빠지는 건데, 근데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청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그때가 요거거든요. 이때 8월달 엔캐리 청산, 이렇게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이때도 어마어마한 청산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김프가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요 같이 이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김프가 올라갈 때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죠. 김프가 올라갈 때가 하락할 때. 근데 김프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김프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김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프가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고점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 고점을 넘기면서 김프를 해소하지는 못했다. 어쨌든 근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11월 달에 그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김프가 지금 현재 7%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바로 찐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면서 이 김프를 일단 빼기는 해야 돼요. 김프를 빼야 된다. 그래서 김프가 다 빠지기 전까지는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지난 주말 그 급 번개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S&P 500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S&P 500인데 이게 지금 51선이에요. 51선. 51선. 제가 주말 동안에 이걸 다 하나하나씩 다 이게 쓰느냐고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건데, 제가 언제부터 썼냐면 2009년부터인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51선을 수시로 깼습니다. 수시로 막 깼거든요. 51선 요 주황색 선을 뭐 17%, 뭐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그러니까 51선을 수시로 깨가면서 계속 상승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7%, 5%, 6%. 그러니까 살짝씩 깰 때도 있고, 약간 깊게 빼주면 마이너스 10%, 더 깊게 빼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쭉쭉쭉쭉 상승을 하는 겁니다. 뭐 이때는 마이너스 11, 이때는 마이너스 20, 이때가 2018년 말이니까 이때가 무역전쟁일 때예요. 첫 번째 트럼프의 무역전쟁. 요 노란 색깔 점선 박스가 이게 트럼프의 임기 시절을 제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버블을 원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버블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버블을 원하는 게 일단은 임기 초 때는 여기였는데, 결국에는 큰 이런 하락이 코로나까지 있었지만 결국에는 돈을 푸니까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는 아는 거예요. 이 증시가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버블이 생긴다 하더라도, 충격을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트럼프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버블을 원하는 거고, 일단 버블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단 빨리 생겨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더 트럼프 입장에서 더 좋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51선을 깊든 얕든 계속 51선을 깨웠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대세 하락장이 나왔고, 여기는 뭐 대세 하락장이가 큰 의미 없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수시로 51선을 깨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올해 4월 달에 관세 쇼크가 나온 이후로 지금 단 한 번도 이 51선을 깨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이 51선까지 터치했는데 51선을 깨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불안한 뭐 또 지난주에 그 지역은행 또 이슈도 막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락이 나오고, 금요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금요일날은 큰 폭은 아니지만 0.5%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51선을 깨질 않았다. 근데 이 51선을 지금 깨지 않은 그 시기가 한 117일, 그러니까는 여기를 넘어서고 나서부터 제가 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재면 더 이제 길어지겠죠. 요 고점을 넘어서는 그 기간만 딱 잰 거라서 한 117일 정도 됩니다. 117일 정도. 근데 쭉 봤을 때 51선을 깨고 다시 회복하고 깨고 회복하고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길었던 그 기간만 따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깨고 이제 쭉 가다가 다시 깨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는데, 요때는 좀 길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한 115일, 요때는 한 101일 정도, 요때는 대세 하락장이었고, 그리고 요때는 한 175일, 요때는 좀 상당히 길었죠. 그러니까 2021년도 요때가 이제 버블로 가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요때는 51선을 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51선을 맞닿으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었다. 그러니까 상승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하락들은 나옵니다. 근데 51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 기준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51선을 깬다 하더라도 이런 상승들은 계속 보였는데, 이제 이때는 한 93일 정도, 이때는 한 114일 정도, 그리고 136일, 108일, 139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기간이 더 짧은 건 아예 제가 세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수시로 이제 막 깼다가 올라갔다 했으니까 세지도 않았고, 이때는 한 137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금융위까지 본 건데, 그렇다면 현재가 117일 정도예요. 약간 뭐 130일도 있긴 했지만, 일단 지금 시점 됐으면 한 번은 영원한 상승 없으니까 한 번은 51선을 깨고 올라갈
그런 위치도 됐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한번 51선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뭐 하락장 이때처럼 간다는 게 아니라 깨고 올라가는 흐름, 그런 흐름은 나올 수가 있는 요런 시기다. 117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월봉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과연 5개월 연속 지금 상승이 나왔고 6개월, 7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딱 보니까는 뭐 7개월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긴 적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현재 약간 10월 달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현재는 음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미 증시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위치에 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알트 시즌 인덱스, 이것도 좀 볼게요. 알트 시즌 인덱스도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만 해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트 시즌에 있으면 반드시 이 알트 시즌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쭉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를 찍고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시기는 온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번 9월에 또 왔었어요. 그죠? 이번 9월에. 그래서 9월 달에 여기를 찍었을 때도 여기가 이제 찍은 게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일단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찐 상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 하락을 해서 41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할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럴 때도 비트 시즌에 가까울 요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으면 시간이 우리가 정확히 모를 뿐이지 여기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알트 시즌을 찍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다시 한번 알트 시즌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알트 시즌으로 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를 찍으면 한 번은 비트 시즌을 찍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 데이터를 쭉 볼게요. 아까 얼마 안 돼요. 지금 보면 2018년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때가 2017년, 18년 이때가 이제 찐 포모장이죠. 찐 포모장에 있다가 결국엔 한번 비트 시즌으로 찍고 다시 포모장으로 갔었던 2018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이클, 그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나락을 가죠. 나락을 가고 이때는 이제 여기까지 알트 시즌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결국엔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진정한 불장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여기를 찍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 비트 시즌으로 빠졌다. 그리고 비트 시즌 갔다가 이제 알트 시즌 갔어요. 그죠? 알트 시즌 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좀 희망 회로를 굴려본다면 이때처럼, 그러니까 지금 40일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찐포모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때도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내려갔지만 알트 시즌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찍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기는, 요런 시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거는 18년도처럼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있고 2021년도처럼 이렇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찍었지만 다시 떨어지고 기어코 다시 비트 시즌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 알트 시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알트 시즌 찍으니까 기어코 비트 시즌을 찍고 이제 알트 시즌 가면서 이때가 이제 진정한 그 포모장이었던 2021년도 그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트 시즌 갔다가 지지부진 했다가 가고 알트 시즌 가고 결국엔 다시 비트 시즌 가고 다시 알트 시즌 왔던 그 시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쭉 빼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비트 시즌에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나서 이때도 알트 시즌 갔는데 중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올라갔어요. 다시 그래서 알트 시즌을 터치를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상당한 이 기간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 시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빠지면서 비트 시즌을 갔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때도 이제 여기에서 비트 시즌에서 알트 시즌까지 간 거고, 그리고 또 오랜 그 기간 동안 비트 시즌에서 머물고 있다가 올해 7월부터 상승이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9월 달에 이 알트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이제 가서 진짜 찐 포모장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가장 좋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런 그림이지만, 우리가 지난 데이터를 쭉 봤을 때 물론 여기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찐 포무장으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찍고 내려왔잖아요.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설령 간다 하더라도 찐 포무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 비트 시즌을 한번 터치를 하고 진정한 포무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살짝 찍고 내려오든, 아니면 이렇게 찍고 비트 시즌까지 찍고 올라가든,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번 그냥 빨리 찍고 비트 시즌 빨리 찍고 올라가는 것도 시간이 오히려 덜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찍고 이렇게 가려면은 더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려온 김에 찍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100K가 깨진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0K, 그래도 110K까지 올라오긴 했네요, 그죠? 그렇다면 100K가 깨진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반등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반등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W차 패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 여기에서 126K를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W차 패턴의 첫 번째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지금이 반등하는 그 시기잖아요. 지금 반등하는 시기.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뭐 세 가지 이유로 아직은 찐 상승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당장 하락한다는 얘기고, 지금은 반등의 시기로 가야 이상적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110K가 간다는 것은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하락이 나왔고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게 반등이잖아요. 우리가 이 피보나치를 계속 봤었을 때 0.618까지는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상방선 하방선을 봤었던 그 상방선이 이 0.618짜리 117K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한 117K까지는 올라가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17K까지는 올려놓고 조정장이 다시 시작.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도, 그러니까 뭐 미증시도 뭐 당장에 하락한다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뭐 상승을 더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51선을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51선을 여태까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4월 이후로 지금 51선을 미증시가 한 번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51선이 깨질 정도의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 비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다시 비트도 이런 빠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는 이 102K까지 해서 117K까지 상승이 했으니까 상승분이 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점 추세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때가 이제 2024년 8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쭉 올해 관세 쇼크 있었을 때 쭉 이어지게 되면은 이번에 터치를 하진 않았거든요. 101K 정도니까 거의 근접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락할 때 여기를 깨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이 선을 봤을 때 한 그 시기의 문제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그려놓은 걸로 본다면 한 대략적으로 한 105K, 106K 선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야 이런 찐상승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이 102K의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W차 패턴을 보는 건데, 근데 물론 102K를 깰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102K를 깰 수도 있다. 근데 102K까지 깨지면 100K까지도 깨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0K를 마지노선으로 본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K는 10만 달러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는 이제 자릿수가 바뀌는 거니까 상징적인 가격이면서 심리적인 이 지지대도 역할을 한다. 근데 이 100K가 깨진다면 아마 진짜 곡소리가 나겠죠. 그죠? 진짜 곡소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석가들, 뭐 유튜버들, 뭐 트위터에 있는 분석가들 시즌 종료를 100K까지 깬다면 선언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채널이 저는 깨진 것은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상승 채널, 그러니까는 이번 올해 4월 달에도 제가 겁나게 떨어졌을 때 시즌 종료가 아니다 라고 했었던 것이 요거였어요. 상승 채널, 그죠? 상승 채널 하늘 색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번 사이클을 두 개의 상승 채널로 보는데 요 상승 채널을 가다가 뚫었어요. 이때가 2024년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는 그걸로 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채널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 이 상승 채널이 시작이 됐고, 그 두 번째 상승 채널이 쭉 가고 있었던, 그래서 그때도 올해 4월에도 이 상승 채널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지금 시즌 종료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교차점 72K 여기를 지켜보자 했는데 74K까지 하락을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 상승 채널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여기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93K, 그러니까 90K 초반대까지 온다 하더라도 일단 상승 채널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채널은 깨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2K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점을 깨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이 시나리오는 대혼란의 시기가 된다. 정말 저도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모르니까 진짜 이 코인파는 정말 모르잖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적인 움직임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지켜보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정말 이제 시즌 종료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되는데,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결국은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올해 10월달, 12월달 두 차례 남았는데 두 차례 모두 지금 인하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아침에 조금 바뀐 게 현재 금리 인하를 98.9% 인하를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 지역은행 이슈가 나오면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게 50bp 금리 인하가 3.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금리 동결이 0%였는데 오늘 이제 매크로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다시 50bp의 금리 인하가 없어지고 금리 동결이 1.1%로 생겼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25bp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거고, 또 남은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1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흐름을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M2에 단순히 그냥 이 글로벌 M2가 올라가는, 지금 글로벌 M2가 우리 그래서 12주 선행한다, 15주 선행한다, 막 다 다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M2의 성장률, 증가율,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얼마나 돈이 빨리 풀리느냐, 그 증가세를 보는 거예요. 요게 초록 색깔이. 그래서 지금 이때 고점이랑 비트코인의 고점과 2021년도에도 이때 증가 고점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워낙 코로나 이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모든 게 좀 빨리 오면서 버블도 진짜 좀 강하게 진행이 됐던 그 시기고, 지금 같은 상황이 이때를 겪으니까는 지금 지지부진했죠. 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017년, 그래도 2017년하고 지금 그나마 이때는 너무 과하고 그나마 이때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때 2017년도를 보면은 지금에서 딱 보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증가하면서 비트가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고점을 못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죠? 못 넘다가 요 시기에 지금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보지 않고 이쪽 면을 보지 않고 요 시기만 본다면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요점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도 고점을 찍었던 요 시기. 그러면 요 시기, 여기를 M2의 증가율이 요 고점을 넘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 대략적으로 볼게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하단 여기 보시면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요때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때쯤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렇다면 비트코인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었었고, 그러면 이때 알트코인은 어떻게 됐었느냐? 토털2를 보니까 지금 제가 화살표를 표시해놨어요. 이때가 지금 2017년 11월 달 토털2가 알트가
계속 상승했지만 한동안 이때 이제 폭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때가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워낙 2017년도는 워낙 이 변동성이 컸던 그 시기고, 그래서 뭐 요 지금 폭이 마이너스 51%인데 어쨌든 고점을 못 넘는 시기가 이때가 8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이런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이 M2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오니까 지금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상승이 가면서 이제 버블의 정점으로 치달았던, 그래서 글로벌 M2 증가율이 급등했던 시기와 그 버블로 갔던 시기가 일치한다, 지금 딱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풀려서 논외로하고 그냥 지금 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인데, 이제 금리 인하되고 그리고 연준이 양적 긴축 중단, 이제 조만간에 중단한다고 며칠 전에 이 파월이 말했죠. 그리고 나서 양적 완화까지 간다면 요 시기가 여기를 이제 뛰어넘는 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시기가 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조금 전에 봤었던 여기 가는 것처럼 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지금 저도 뭐 아직은 찐 상승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큰 그림, 결국에는 돈이 풀리게 되면서 어떻게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